자, 포괄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4장의 10번 문제인데 좀 긴 문제죠.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주 매일의 제5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비용 관련 항목들의 총계정 원장 잔액이다. 1번 주 매일의 기초상품 재고액은 900원이며 기말상품 재고액은 700원이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900원과 기말상품 재고액 7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 밑에 문제를 보면 단기상품 순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상품 순매입이 있으면 기초를 알고 재고자산에서 기초를 알고 또 기말을 알고 단기 순매입을 알게 되면 매출원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원가가 되죠. 이번 자료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이다. 이 밑에 표에 보면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단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중단사업 손실인데 이 중단사업 손실은 기업이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여러 사업부 중에 한 사업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럴 때 그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부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은 별도로 보고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것도 법인세 효과 후로, 세후로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중단사업부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단사업부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부는 계속사업부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업부들, 계속사업부들에서 생긴 이익은 계속사업이익이라 그럽니다. 계속사업 이익을 이제 먼저 계산해야 되죠. 계속사업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이걸 세전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외에 계속사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은 화재라든가 뭐 홍수가 났다든가 이런 재해로 인한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타 비용 항목이죠. 접대비는 영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접대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영업비용의 일환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순매입은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항목이고 이자 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부금은 기타 비용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수수료 수익, 이 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비용 항목이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아무래도 이 영업 항목이라고 주된 영업 항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거는 기타 수익 항목으로 보면 될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이건 영업비용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자비용, 금융비용, 임차료, 이거는 영업비용, 다시 말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고, 광고선저비, 이것도 뭐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출, 이건 매출 수익이에요. 급여, 이건 영업비용 항목이죠. 이런 여러 항목을 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한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손익계산서의 확장된 형태예요.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타 포괄 이익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해서 총 포괄 이익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연히 기간 개념이죠. 기간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5회계 연도, 그러면 연도라는 얘기는 1년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5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일단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단 손익계산서를 생각을 하세요. 손익계산서에다 손익계산서에 하나만 덧붙이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생각해보면 맨 위에 보글되는 항목이 매출수익이죠. 매출수익은 매출이라 그러기도 하고 매출액이라 그러기도 하고
매출 수익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매출 수익이 5,200이에요.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근데 매출 원가는 아까 그 문제에서 기초 재고가 주어지고 기말 재고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단기 순매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1,800원을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3,400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급여, 광고선전비, 임차료, 보험료, 대손상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의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비용을 빼주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다가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기타 수익으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수수료 수익, 기부금, 요 두 가지 항목이 기타 수익이네요. 수수료 수익까지가. 그 다음에 기부금과 재손실은 기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수익을 더해주고 기타 비용을 빼주면 빼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처리를 해줘야 되나요? 금융수익이 있으면 더해주고 금융비용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금융수익으로 이자 수익이 있고 금융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더해주고 비용은 빼줬어요. 그러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입니다. 보통은 이 계속사업자가 없는데 이 계속사업이라는 용어가 왜 있냐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중단사업부가 있어요. 중단사업부가 있을 때는 계속사업부 이익과 중단사업부 이익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사업이익을 세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을 간단히 얘기하면 세전이라고 그러죠. 세전 계속사업이익. 세전 계속사업이익이 2,294인데 거기서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이거 다 주어진 거죠. 그러면 계속사업이익입니다. 만약에 중단사업이 없다 그러면 이 바로 계속사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돼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단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중단하려는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익을 별도로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단사업부는 이 기업이 클 경우에, 사업부가 클 경우에는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마땅한 매수자를 발견해내기까지가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중단사업부도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중단사업부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중단사업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그대로 보고하면 안 되고 거기서 법인세 효과, 손실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죠. 이 법인세 공제 혜택 후로 그 손실액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중단사업부가 있을 때는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계속사업 이익과 중단사업 손익을 합한 게 바로 단기순이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면 손익계산서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타 포괄이익을 보고하면 그게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이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총 포괄이익이 단기순이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이익이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결국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